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 이야기로 가득 찼죠. GME라고 게임스타 코퍼레이션 이 미국 주식 이것 때문에 거의 그냥 이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엄청난 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같이 또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주식이요, 이게 1월 초 때만 하더라도 한 18불, 17불, 20불 언더 있던 녀석인데 거의 한 500불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 커뮤니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레딧에 월스트리트 베스라는 곳에서요.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사람들이 여기 공매도 세력들이 붙었었는데 그냥 뚝배기들 다 깨져버렸죠. 다들 이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매수를 해버리니까 그냥 거의 마이너스 100% 나가지고 손실 입은 헤지펀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그 채워야 되잖아요, 손실분을. 그래서 다른 주식이 좀 팔려야 돼가지고 팔고 국내 주식도 좀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교류, 그리고 뭔가 같이 사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 분위기, 서학개미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서 매수세를 붙이는 것이 하나의 지금 경제 민주주의이다, 투자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진짜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소수의 금융 자본 세력들이 다수의 이런 자산들을 독식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지금 좀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의회 이런 사건 이런 거란지,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는 이제 이런 사건 같이 모여가지고 금융 세력을 뚝배기를 날려버리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험한 거 같긴 해요. 되게 시장이 지금 뭔가 약간의 위험성? 조금 터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어떠한 큰 눈덩이처럼 불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지금 다들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트위터인데요. 그래서 트위터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들 뭐 타일러 윙클보스 보십시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막 트위터 막 댓글 달고 막 지금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타일러 윙클보스 보면은 나는 다음에 헤지펀드가 너무 많은 돈을 벌어 비즈니스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플랫폼을 해제하고 질서 정연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프라임 브로커에 제한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뭐 블룸버그가 그 블룸버그가 아니네요. 블룸버그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해놓고 밑에다가 이 사람이 비트코인 이것을 뭐 고칩니까? 그러니까 yes,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디파이는 이것을 고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타일러 윙크보스가 불과 며칠 전이에요. 해놨던 이 트위터에 글을 달고 네가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되게 이런 웃긴 장면도 지금 노출되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또 다음에는 어떤 코인을 또 올리냐, 또 코인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텔레그램에도 공유 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도지코인 1달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도지코인이 지금 21원, 지금 다시 보면 한 17원 좀 빠졌네요. 17원 정도 다시 좀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또 좀 많이 튀어 올랐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거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시장 조작 세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아, 이것도 추가로 하나 더요. 플랜 B가 지금 트위터 올렸는데 지금 금이 아니라 은도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다. 은 누가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까? JP모건이죠.
JP모건 뭐 뚝배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GME라는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이죠. 거래하는 앱이죠. 그게 이제 로빈후드라는 건데, 거기서요 이 게임스탑의 거래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이번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하고 그리고 DCG 창립자 베리 실버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이 로빈후드, TD 아메리트레이드 이런 데서 GME하고 뭐 AMC 이런 거 요즘 막 저 서학개미 운동 이 타깃으로 하는 이런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제한을 시키니까, 즉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걸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비트코인 진영 쪽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화돼 있는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서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저기 로빈후드 트위터에 누구는 막 욕도 하고 막 지금 그러던데, 아주 막 지금 가관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굳이 우리가 이걸 연결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요, 첫째는 뭔가 탈중앙화 된 상품에 대한 관심, 즉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로빈후드라든지 그리고 TD 아메리트레이드, 그리고 뭐 이건 뭔가요? 슈왑인가요?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곳에서 GM이 거래하고 싶은데 거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갖다가. 즉 중앙화된 거래소의 통제죠, 이거는. 그거에 대한 반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자꾸 이제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올해의 테마는요, 디파이가 테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자꾸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파장을 일으킨다. 그럼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디파이의 중심에 현재 서 있는 코인,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더리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바로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레딧과요, 이더리움이 서로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겠다, 확장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의 탈중앙성과 레딧이 추구하는 탈중앙성이 서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같이 개발자 리소스를 뭐 바칠 거다, 이렇게 확장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뭐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거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일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의 사건의 큰 지금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지펀드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손실 많이 입었죠. 그럼 헤지펀드들 기존에 있는 주식 좀 팔고 지금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살짝 있는 가운데, 세계 제1등 헤지펀드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계 제1등이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이달리오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날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레이달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브리지워터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립자인 레이달리오에 따르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비트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는 CIO가 고객에게 보낸 회사의 일일 뉴스레터인 브리지워터 데일리 옵서베이션 칼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믿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레이달리오가 비트코인이 일상적인 통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돼가지고 다소 조금 시니컬한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메모에서 레이달리오가 비트코인이 내가 80% 이르러도 괜찮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장기 옵션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의 사건이요, 지금 이게 지금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기대에 뭔가가 지금 이렇게 쫙 쏟아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런 흐름 자체는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커뮤니티로 인해서 기존의 소수의 금융 엘리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펌핑이 일어났고 헤지펀드들이 돈을 잃는 사태까지 왔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내도 지금 거래하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거래소들이 이 거래를 지금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즉 중화가 된 거래소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들 지금 뿔이 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가 좀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사람들, 인플루엔서들이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지금 타일러 윙크버스도 트위터 이때다고 지금 이 사람들 계속 지금 트위터 쓰고 있어요. 계속 대중들에게 이제 인식을 전환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파이 하면 이더리움 하면 이더리움 관련된 디파이 관련된 해가지고 인터체인 해가지고 올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게 만약에 파장이 커진다 하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 1등 헤지펀드 레이디 달려고 이런 걸 결정했다면은 2등, 3등, 4등, 5등, 6등 그 뒤에 있는 헤지펀드사들 어떻게 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런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